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수리입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이 부동산 시장,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을 좀 잡을까 했더니 바로 LH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저희가 또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들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02315325594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클릭 후에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커버 스토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의 신청도 역대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의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는 예년에 비춰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세금 폭탄에 직면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통행이 지나친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으나 투자 적기라 판단한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수익형 부동산 경매 시장은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1, 2월 수익형 부동산 매각률은 31.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수익형 부동산 경매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가 LH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광명과 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시작부터 3기 신도시 강제 토지 수용을 반대한 원주민들 역시 가세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향후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LH 사태인데요. 이제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저희가 좀 그 공급 확대를 통해서 잘 잡아보려 했으나 LH 사태가 좀 커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자자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3기 신도시까지 좀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사님? 네, 원래 예상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 와서 조금 이제 그런 치부들이 좀 드러났던 얘기인데, 자, 결론적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분들, 꼭 일반 국민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LH 직원이 됐던 전 국민이 실제 부자가 되는 거 열망하는 시대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서 과연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는 또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해당되는 부분, 현재 불거졌던 문제들은 이 해당 분들 중에 본인들 그러한 이해 충돌로 인해서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정부가 정책해 놓은 그 해당 지역의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자,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LH 직원들이 택지지구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그 해당 딱 그 개발되는 지역에 땅을 먼저 매입을 해놓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자, 과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정책, 특히나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심에
도심 복합 개발로 하겠다라는 취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신규 택지 개발 쪽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도심권에 있는 건축물을 건드려서 개발을 더 부추기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토지를 아예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가는, 그래서 이런 것이 3기 신도시 같은 이런 케이스들이었는데, 실제 과연 그럼 이런 케이스들로 정부가 전국 기준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도심 쪽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신규 택지 쪽으로는 이미 정부와 관여돼 있는 공무원들이 벌써 투기가 들어가 있는 게 캐치가 됐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쪽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인데, 자, 이 해당되는 부분 중에 지금 정부가 지금 딱 해결해야 되는 변수,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정부는 나를 믿고 따르세요라고 해서 칼을 딱 빼들었는데, 자, 규제 정책 중에 세금, 대출, 이거 아주 뭐 지금 상당히 잘 잡아놨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칼을 빼들었는데,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자,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어느 누가, 지금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현재 그 토지가 정부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요, 개개인의 소유의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토지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과연 동의를 받아서 하겠느냐. 이 부분 지금 최근에 반대 여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있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LH가 됐던 SH가 됐던 각 지방자치제에서 있는 그런 공공기업체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한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사 대책이 지금 현재 83만 원 공급인데, 아시겠지만 도심권에서 공급되는 거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신규 택지로 가야 되는 과연 83만 호 중에 거의 70%에 되는 이 공급, 더군다나 이 수급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문제가 생기고,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정부가 그럼 이러한 국민의 신뢰성도 하락을 하지만 지금 주체가요, 자, 국토부 장관 요번에 사표를 냈지만 시한부 유임이 됐는데, 자, 과연 이 수장이 그리고 그런 권한들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과연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자, 현재 지금 현 정부가 내년이면 대선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 1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그대로 물려받고 그대로 승계를 해서 가면 되는데, 자, 이거 과연 현 정부 1년 남겨놓고 이 공급 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뭐 유임성, 연임성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신뢰가 될까?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이제 추진력. 현재 LH공사는 이제 바닥에 아예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누가 믿고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과연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급 정책,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딱 두 가지 모토인데, 자, 가격 안정화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대출, 세금, 그리고 공급량을 요번에 늘려주면서 조금 잡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 영향은요, 일단 공급이 100% 지금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다 보니까 벌써 수요자들이 심리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량이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단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상승에 조짐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자,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가는 게 시장 논리상 맞기 때문에, 자, 그럼 민간주도에서 사업이 증가가 된다. 더 물량을 많이 해서 공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자, 이게 시장 논리상으로는 바람직한데, 자, 이 부분은요, 물량 증가라든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격 조정이 올 수는 있다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반대적인 요인이 있고요. 자, 이게 근데 우리가 반드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 자,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과연 차기 정부에도 큰 문제가 없이 공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한 70%는 유지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 지금 뭐 바로 요번 4월 7일 날 서울시장 이 경선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선거 끝나고 나면 서울시장이 벌써 이 공급 정책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벌써 공약으로 지금 많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대로 유지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하나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경제 흐름.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그나마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심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금리 상승 이거 당연히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항상 그러지만 이 레버리지 결국은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 이제 이 체크 사항 중에 과연 그러면 부동산 여태까지 무조건 아파트 사면 돈 됐는데 과연 향후에도 지역별 아무 데나 아파트 사면 돈이 될까? 이거 분명히 지역 편차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항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 방향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중단기적으로 중기나 단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서울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민간 쪽에서 재개발 사업 나오는 부분 아직까지는 규제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권 특히 도심 재개발 쪽 컨셉이 가장 유력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급 과잉 지역들은 좀 회피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도권 정도의 10년 이상 돼 있는 케이스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1기 신도시에 2기 신도시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수도권 쪽으로는 좀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마지막 가장 투자 방향의 인구와 정책 쪽인데, 자, 최근에 정부가 SOC 사업 쪽, 물론 뭐 GTX, KTX, 교통철도들 많이 들어가는 바로 이 교통정책이 들어가는, 그러면 최소한도 단기적으로 보면 5년 이내에 인구와 정책, 특히 교통정책이 집중돼 있는 그러한 지역을 좀 집중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바로 부동산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 그래도 계속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 공급 확대에 좀 시동을 걸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현 정부가 또 1년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또 이어받아서 다음 정부가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관련된 대응 전략은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부동산 자산관리 사례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산 현황은 2016년에 매수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2채,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영등포에 위치한 아파트와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50대 후반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은퇴 후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특히나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알짜 지역만 좀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지역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결론은 뭐 그래도 자산을 조금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해당 부동산만 가지고 은퇴 후에 이 노후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느냐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변동, 특히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야 된다는 케이스거든요. 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자, 이게 다 대부분 지금 주택입니다. 그럼 벌써 주택 기준으로 보면 이거 4주택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자, 논현동, 강남, 송파, 영등포, 이것도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해당 지역되는 게 다 규제 지역 안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자금 기준으로는 큰 금액을 버신, 이게 결국은 손해본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 이익을 보신 건 맞는데, 자, 지금 아시겠지만 뭐 금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지가가 이제 공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자, 금년도에 지금 보유세, 특히나 재산세도 그렇습니다만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양도세는 당연히 뭐 수익 본 만큼 낸다라는 기준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규제가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확실히 이제는 이 부분이, 자, 금년도 9월 달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시지만, 자, 내년부터는 이제 양도세에 대한, 그래서 중과세도요, 금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다 지금도 현재 보면 10%대 이상이 또 중과가 더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인데, 과연 이분의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가 그럼 이분의 지금 현재의 자산을, 자, 케이스가 먼저 한 케이스를 보면 이 플랜 A라고 보면, 자, 문정동 오피스텔과 논현동 다세대 주택, 그럼 요게 두 채와 한 채, 그러면 세 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시고, 영등포 아파트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쪽을 컨셉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주택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거주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1주택으로 해서, 자,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이건 비과세로 적용 케이스라고 하는 거요. 자, 이 그럼 두 개하고 하나, 이 주택을 어쨌든 오피스텔과 주택을 팔고 나면 이 자금과 1억 원이라고 하는 플러스된 자금 가지고는요, 금액이 뭐 이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자, 수도권에, 자, 상업용 쪽에 지식산업센터 한 3개 호실 정도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월 한 3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론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자, 월 300만 원 정도 되면, 자, 노후 준비가 결국은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으시면서 뭐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는 하시지만, 자, 임대 수익으로 월 300 정도만 되신다 그러면 현재 기준의 노후 준비 충분히 1차적으로는 되고요. 일단은 주택은 그대로 1주택 비과세로 해서 가는 거 유지를 하시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요. 자, 플랜 이제 B를 놓고 봤을 때, 자, 여기는요, 이 당연히 위에 오피스텔과 주택을 이 세 채를 매도를 하시고, 자, 영등포에 있는 거, 자, 이게 지금 40평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다 보니까, 자, 거주는 거주인데, 자, 이 부분은요, 소형 평형대로 굳이 40평대 넓은 면적을 거주하시지 마시고요, 한 20평대에서 30평대로 좀 옮기셔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돈이 대략 한 기본적으로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네, 자, 실투자금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원 근생 건물, 물론 여기에는 뭐 보증금 플러스 대출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쪽으로 투자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1주택으로 만드시면서 임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으로 좀 전환하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플랜 B를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제가 꼭 좀 더 강조를 드리는데, 자, 재테크가 있었고요, 세테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이게 분명히 재테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현재는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오히려 이제 포션이 바로 이 세테크, 세금 절세 쪽으로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감시키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수익 버는 거 대비 세금에서 많이 빠지는 거, 이 부분을 두 가지만 조화시킨다 그러면 투자의 성공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재테크의 거의 80% 이상을 신경 쓰셨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40% 이상의 포션을 넘어서 재테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종합부동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법상이요, 자,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를 내야 되는 기준은, 자, 1주택 기준은 9억 원이고요. 2주택부터는 6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자, 여기가 토지, 바로 이 종합합산 토지로 할 때는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별도 합산 토지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같은 토지인데 이게 바로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통건물이나 이런 상업용 쪽 건물로 봤을 때에는 바로 금액이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상품과 토지 상품과 상업용의 상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지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포기하고 무조건 상업용 이런 컨셉이 아니라 자, 지금은 1주택에 대한 부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비과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와 상업용에 중과세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특히 보유세에 대한 분산 투자로 인해서 절세가 된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컨셉이 점점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나 이런 부분으로 자산을 한번 재분배, 특히 포트폴리오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 많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하시면서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자세한 방법도 저희가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로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재테크라는 문구를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포커스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곳은요, 학군이면 학군, 편의시설, 직주 근접 등 뭐 하나 좀 빠짐이 없는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미 많은 매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이 서초구입니다. 자, 여기 서초구 방배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 현장인데, 자, 여기도 지하철 2호선 이 방배역에 도보 약 한 3분, 뭐 역세권 안에서도 상당히 좀 도보상으로는 가까운 곳인데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주변 입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당되는 동네, 여기가 지금 다 방배동인데 이 해당되는 바로 여기 서초구, 바로 옆에가 바로 이 강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 업무거리에서도 상당히 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자, 여기 방배역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사당역, 이수역, 뭐 내방역, 여기 서초역, 교대역 다 이 해당되는 위치에 보면 자, 다른 쪽은 대부분 이 2호선 라인 쪽은 7호선과 2호선 라인 쪽은 대부분 상업지역인데 자, 방배역 쪽 라인은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서리풀공원, 방배 근린공원. 자, 이 의미를 잘 보시면 벌써 주거 쾌적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서문고등학교 이 학군도 다 이쪽에 밀집돼 있어서 자, 방배역 쪽 주변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만큼 주거 쾌적성이 그리고 이쪽 동네가 더 향후 이 주거 쪽으로 상업 쪽이 아닌 주거 문화 쪽으로 더 상상된다. 이런 쪽으로 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해당되는 지금 강남, 우리가 이제 4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자, 여기 해당되는 이 지도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 녹색이 어느 쪽이 많은지가 아마 딱 판별이 될 겁니다. 서초구 쪽이 녹색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향후에 점점점 이제 자연 환경이나 주거 환경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자, 서초구 쪽이 더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과거에는 송파 쪽이나 강남 쪽이 상당히 많이 좀 더 특히 가격 상승률로는 이쪽을 많이 투자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초구 쪽이 강남구나 송파구보다 아파트 가격도 1등으로 바꿔선 사례가 이 케이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해당되는 주변에 자, 과거에는 강남 쪽하고 서초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쪽이 지금 서리풀공원 여기가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가로막혀 있다 보니 조금 차단된 느낌이었는데 자, 이게 2019년도에 장제
터널이라고 이게 서리풀 터널인데 장제 터널이라고 개통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과 바로 서초 구간을 왕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여기에 바로 이 교대, 특히나 이 대법원이나 경찰, 법원이 있는 쪽에 바로 옆에 정보사령부라는 이게 군사시설 쪽이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개발이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실제 지금 해당되는 이 방배동 옆쪽으로 오면 사당역이나 이수역 쪽에서도요, 자, 이렇게 또 환경, 정비구역으로 또 바뀌어져 있으면서, 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 다 방배동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도 이쪽에 해당되는 바로 방배역 뒤쪽으로도 대형 도시개발, 특히 주거 환경 사업들이 이게 재개발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입지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주거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서초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실제 가격 상승 서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뭐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25개 구를 봤을 때 상승 뭐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서초구 자체에 지금 가격 얘기는 당연히 뭐 지금도 강남구에서도 이 전체 강남 4구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게 서초구인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격적인 것보다요, 바로 이 입주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입주 물량이 서초구가 가장 많이 공급이 됐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2018년도 정도에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자, 최근에 와서 이제 2022년, 2024년도에 아직까지도 그러면 입주 물량이 그러면 결국은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 공급량, 입주 물량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쾌적성이 많은 서초구인데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희소성이 더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무조건 뭐 상업지역을 찾으시는 분보다는 충분히 미래의 희소성을 가진 주거지역을 찾으시는 분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고 또 희소 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는 좀 어떻게 그럼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이 현장 바로 1.5룸 정도인데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시세가 돼 있고요. 자, 현재 이 해당되는 이 다세대 주택은 현재 전세 1억 9천만 원. 이게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금 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일단은 투자가 되는 이러한 현장이라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일단 차익도 차익이지만 전세보다 일단 월세라도 일단 전환해 놓겠다라고 하시면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여기도 해당 대출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1억 4천 정도 하시면, 자, 실제 들어가는 거 한 1억 원 자금 가지고도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월세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한 1억 원 정도의 자금 가지고도 투자를 하셔서 좀 더 이 희소 가치를 보고 컨셉을 잡으시는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희소성이 돋보이는 방배동 지역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4-2594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중랑 상봉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경의중앙선, 상봉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서울의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인데요. 이것은 뭐 동부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하철 노선도 뭐 더블 역세권이고 편리성이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다양한 매력,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이 중랑구입니다. 바로 이 상봉동이라는 곳인데, 자, 이 현장 1.5룸. 근데 1.5룸보다는 방이 그래도 2개 정도 있는, 뭐, 규모는 2룸 정도, 2룸의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호선, 경의중앙선, 바로 상봉역, 그리고 중랑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해당 입지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가 상봉동입니다. 바로에 상봉역이 있고 중랑역이 있고, 자, 이 해당되는 지역, 특히나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동일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강남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자, 해당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뭐 상봉 7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특정 개발 진흥지구, 뭐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 이 상당히 여기도요. 이 개발에 대한 기대성,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바로 중랑구 안에서도 핵심이 바로 상봉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또 해당되는 상권이나 이런 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 실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상봉동 안에 뭐 이 대형 마트들이 즐비하게 이게 즐비하게라는 거는 결국은 집중이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같은 지역에 대형 상권이 매출이 많아봐야 뭐 딱 하나 정도만 들어오면 딱 맞는데 과연 이게 지금 몇 개가 과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왜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대형 상권이 집중되는 건 결국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세권인데 그냥 역이 아니라 바로 트리플 역세권. 자,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7호선, 6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해당되는 GTX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 기준으로도 한 역이 아니라 3개 역이 집중이 되는 것이 바로 상봉동이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해 있는 지역인데 자, 이미 상봉역 여 앞쪽으로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벌써 이게 개발이 벌써 된 게 이게 48층짜리 벌써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상권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바로 여 앞쪽에도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상봉 터미널이라고 여기 터미널 여기인데 이것도 지금 다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가치라는 것은 지금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면 상봉동 꾸준히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해당 지역이 바로 또 옆쪽으로는 중랑천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랑천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로 이 녹지 공간을 또 만들다 보니까 이 주거 쾌적성까지도 훨씬 이 향상을 시키는 동네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상봉동이라고 하는 중랑구에 뭘 믿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항상 원칙은 인구와 정책 얘기를 드리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백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권과 교통과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인구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 쪽에 바로 그런 지역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라 자, 여기도 단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기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접근성 좋고 또 개발 기대까지 많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기본적으로요. 지금 현장, 이 해당 현장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로 규제를 하는데 굳이 또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이 현장 얘기를 드리냐면 자, 첫 번째가 일단 가격입니다. 자, 2억 3천에 2억 3,500만 원인데 시세가 자, 이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컨셉이 이 해당되는 부분의 전세 기준, 해당 전세가 지금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내 자금 기준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해당되는 자금도 자금이지만 실제 지금 이게 만들어져서 입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8에서 10년 정도 보시게 되면 해당 지역이 대로변을 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거 당연히 도심 개발로 바뀔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미래에 단순한 내가 주택 하나를 사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택 기준 안에서도 개발형으로 부동산을 하나 하신다. 이 컨셉으로. 그래서 포커스는 가격과 개발에 대한 두 가지. 그래서 동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로 약 4분 거리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9,800만 원에서 5억 1,8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의 또 다른 알짜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인데요. 이곳은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불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력도 많다는 얘기고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세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용산 원효로입니다. 자, 이 해당 현장은 오피스텔인데, 자, 이거는 현재 분양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가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한 4분 정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자, 해당 지역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가 바로 용산역, 여기가 효창공원 앞역, 바로 밑에가 삼각지역, 바로 이 원효로를 끼고 있는 곳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지역이 용산입니다. 그러면 바로 용산역 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앞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옆에 민족공원이 있고 한남뉴타운이 있고 남산공원이 있고 바로 앞쪽에 한강이 있고, 입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용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효로를 끼고 있는 부분이 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미래가치상으로 좀 놓고 보는 것이, 개발이 많아서도 있지만 개발보다는요, 자, 강남 중심 업무지구와 마포 공동 업무지구, 여의도, 영등포 이 국제금융 업무지구하고의 연계성지는 바로 중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주거지역이라고 놓고 보는 바로 이 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해당 업무지구 내에 있는 직장인들을 생각을 하실 때, 과연 주택의 수요로 들어가는 거하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그럼 오피스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이 있고요, 상업용, 업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대학생 많은 쪽에 오피스텔 괜찮습니다. 이 용은 다 주거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가까이에 이런 업무지구들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컨셉들은 대부분 주거용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업무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용도로 오피스텔이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용산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동네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이유 한 번 더 계속 매번 이 용산에 대한 얘기 드리면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 설명을 다시 하면, 자, 벌써 용산역을 주변으로 했을 때, 여기 신용산역까지 다 놓고 봤을 때 벌써 이렇게 16개 정도의 개발 계획들, 특히나 무슨 지금 재개발, 특히 이 미군 기지 캠프킴 부지에 개발 들어가는 거, 북측 1구역, 또 여기 해당되는 것이 요 정비창 개발구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16개가 지금 진행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개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해당되는 것이 단순하게 이러한 개발만 하나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자, 여기도 지금 신분당선, 또 이 GTX 노선, 거기에 지금 서울 용산역, 이 지금 해당되는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를 또 이렇게 지화시키는 이러한 교통에 대한 호재, 이게 단순하게 계획이 아니라 실제 이거를 확정을 줘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에 대한 호재 같이 있다는 점들이고요. 자, 여기 해당되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에, 자, 여기가 그냥 개발합니다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정이 거의 다 확정이 돼 있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은 누가 뭐래도 미래가치 1순위로 뽑는 바로 그런 동네라는 점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가격대가 일반적인 강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용산구의 이게 가격 상승률, 이거 참 무섭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도 결국은 대형 평형대냐 소형 평형대냐, 제가 볼 때 용산은요 대형 평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소형 평형대로 가시라는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기본 단순한 주택으로 간다기보다는 주거용 플러스 업무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용 좀 동시 개념으로 좀 이해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좀 집중해야 될 현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고 거기다가 더블 역세권 용산구라는 점 저희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곳은 어떻게 좀 시세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현장은 지금 현재 분양을 지금 하는 현장인데, 자, 4억 1,800만 원에서 5억 한 1,8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지금 시세입니다. 자,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8천에 약 한 90만 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업무 활성화가 되면 이게 100만 원대가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대출 2억 5천 정도 하시면 자,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자, 그래서 월세 임대 수익 쪽으로 컨셉을 잡으시는 분들은 최소 한 1억 5천 이상 정도의 자금이 좀 필요하신 케이스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전세 기준, 보통 이제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들어오시게 되면 전세 기준으로 약 한 3억 7천 정도가 되니까 오히려 한 1억 한 2, 3천만 원 가지고도 전세로 미리 이제 뭐 이 투자를 좀 해 놓으셨다가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시에 좀 매도하는 이런 컨셉. 근데 이게 주거용으로 가게 되면 당연하지만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용 쪽으로 좀 컨셉을 잡으시면 충분히 뭐 세금 절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투자 시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요. 02-3153-2594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7억 3,7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핵심 지역만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새롭게 들어오는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야 될 바로 현장, 영등포 신길동인데, 자, 이 해당 현장은 아파트요.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건 지금 청약입니다. 뭐 우리가 재개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조합원 청약 아파트인데, 자, 위치가 신안산선. 자,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도림사거리역 지금 개통 예정인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영등포역입니다. 여기가 여의도의 영등포역, 바로 영등포역 뒤쪽이 신길동인데 요 사이에 지금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바로 이 도림사거리역, 바로 이 역 앞쪽으로 지금 새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바로 이 청약인데, 자, 영등포역 하면 아시겠지만 앞쪽으로는 이미 상권이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타임스퀘어, 뭐 백화점이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지금 이쪽은 상권으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가격도 높고요. 그래서 충분히 미래가치 측면으로 보면 저는 앞쪽보다는 이제 뒤쪽으로 해서 주거 개발이 들어가는 쪽을 더 높게 보는 컨셉입니다. 자, 해당 지역이 어쨌든 새로운 지하철 신안산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24년도에 개통이 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는 입지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자, 이게 서울에서 강남, 도심, 영의도, 영등포가 3대 도심이거든요. 그 안에 영등포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로 지금 진입하는 거 아시지만 너무 가격이 상승이 돼 있고 여기는 희소성 때문에 뭐 실제 물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영등포를 좀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해당되는 지금 영등포역, 여기 영등포역의 롯데백화점 바로 앞쪽에도 이미 도심 역세권 재개발구역 확정돼서 지금 재개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밑에 쪽에 신길 뉴타운도 이게 지금 거의 80%에서 90%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력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도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이미 신안산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공사를 들어가서요. 요번에 2024년 정도면 개통이 되니까 해당되는 게 지금 여의도까지 딱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등포역을 거쳐 들어가는 거라 이게 상당히 입지적인 특히나 교통에 대한 호재로는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해당되는 지역만 놓고 살펴보면 충분히 영등포권의 이런 해당 현장 쉽게 만나보지는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영등포는요, 여의도 생활권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창 진행 중인 개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떠오르는 이 지역, 이곳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재테크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자, 이 해당 현장의 이제 시세, 뭐 아시겠지만 요즘 시세 특히 서울권에서 평균 아파트가 평균 기준하면 9억이 넘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하나 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가 신길 역색 신길 이 뉴타운인데 신길 뉴타운 안에서도 신길 센트럴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매매된 케이스. 자, 요 기준이 34평 기준인데 자, 이게 14억 8천에 매매.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비싸게 판 게 15억대입니다. 자, 그럼 34평 기준으로 14억 15억대인데 자, 이 현장 한번 지금 정식 한번 시세를 보면 자, 25평의 분양가가요. 5억 5천. 자, 요게 좀 층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5평 기준이 5억 5천만 원. 자, 34평 기준이 평균 7억 3,700만 원. 자, 요게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층별로 보면 이게 좀 로얄층도 있는 거 그러면 최고 한 8억대까지 시세가 돼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입주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지금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자, 초기에 지금 들어가는 계약할 당시에 들어가는 게 한 6,600에서 7천만 원. 좀 많이 잡으면 8천만 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시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고 나머지는 이게 항상 재개발은요 조합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약 이게 또 무이자까지 받아내는 부분이라 본인 자금 가지고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 7년 정도 후에 내가 입주를 할 때쯤 되면 본인이 들어가는 실제 자금은 한 1억 9천. 이게 이제 25평 기준 얘기고요. 34평 기준으로는 한 2억 중반대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드렸냐면 벌써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가 25평 기준으로 영등포에서는요 8억 5천대입니다. 그러면 5억대하고 8억대하고 벌써 차익이 나오고요. 34평 기준으로는 요게 지금 최저 금액으로 거래된 13억 5천. 아까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5억까지 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차익이 되는데 자, 이게 좀 전제 조건이 청약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주택,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84제곱미터 그러면 34평 미만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만 청약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여기 해당 지역 아닌 뭐 어디 뭐 대전이나 어디 부산 그런 분들은 청약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만 잘 좀 검토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 단순하게 차익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실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좀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는 이런 두 마리 좀 토끼를 잡으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결정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럴 때는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